네,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4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새벽에 잠깐 일기예보대로 조금 비의 양이 적다 그러더니 잠깐 내리다 말았는데 그거래도 그만큼의 비의 양이라도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얼었던 주로가 계속 좀 빨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조금 비가 와가지고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제 생각은 좀 그렇고요. 자, 아무튼 이제 요즘에는 좀 뭐라 그럴까, 예전엔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뚝섬 시대 요즘에 와서도 그랬어요. 이 과천으로 와서도 특히 이제 그 48조나 이런 데 보면은 일단 첫째 주, 둘째 주에 상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좋은 말들을 인기 말들을 많이 내보내요. 그 다음에 셋째 주, 넷째 주, 이제 월말로 가면서 이제 부진마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다 내보내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말 경중 터진다, 이런 속설이 있었던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진마들만 잔뜩 이렇게 짜놓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은 어떤 노테이션 있지 않습니까? 말을 출전시킨 노테이션. 다 조교사들이 그걸 머릿속에 그려놓는 건데, 계획대로 하는 건데, 요즘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인기마의 개념이 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첫 주나 둘째 주, 예전처럼 첫째 주에 상금을 좀 벌어둬야 셋째 주, 넷째 주에 가서 좀 편해,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자원도 좋아지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보면은 첫째 주인데도 불구하고 몇 개 경주를 빼놓고는 거의 다 이 혼전 경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일요 경마는 토요일은 제가 3개 경주를 7경주, 8경주, 10경주 이렇게 3개 경주를 어떻게 골랐습니다. 이것도 좀 배당마 위주로 제가 좀 골랐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은 4경주하고 10경주, 아무리 제가 머리를 쥐어짜도 다른 경주는 제가 전개나 어떤 컨디션이나 능력이나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판가름이 안 되기 때문에 일요일은 2개 경주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경주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 2개 경주를 제가 짧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심심해 할 것 같아서 요 2개 경주는 좀 막말로 심도 있게 좀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경주들은 제가 중요한 말들만 짧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4경주 같으면 1, 2, 3경주는 제가 엮어서 저기로 엮고 그다음에 4경주 해드리고, 또 5경주부터 9경주까지 쭉 풀어드리고 10경주, 그다음에 요거 풀어드리고 11경주, 이렇게 해서 좀 이번 주는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오늘 첫 경주는 7경주입니다. 7경주 들어가겠습니다. 1400m고요. 자, 이제 이 1번 천지성공, 그 다음에 로켓킨, 합작품, 이런 마필, 벨라로라,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에 있는데, 자, 얘네들이 안 된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얘네들이 조금씩 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흠을 좀 풀어드리는데, 천지성공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문세영 기수가 쫙 타오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해동 기수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서 이해동 기수가 조교사의 어떤 지시대로 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교 패턴을 바꾸고 뛰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래서 추천드렸던 마필이 인기 7위권이었었죠. 제가 이런 마필들은 뭔가 바뀌었을 때 조심하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얘의 흠은 발을 높이 쓰는 거죠. 근데 이 발을 높이 쓰는 마필들은 문세영 기수는 좀 초반에 타이트하게 좀 경주를 펼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힘한 배 그러는데, 문세영 기수 딴에는 힘한 배를 한다고 하겠지요.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말을 뒤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위권을 밀리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조교가 좀 셌던 마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발 높은 마필들을 습보를 많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높은 발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는 힘한 배를 좀 했어야 되는데 문세영 기수는 조금 그래도 어떤 자기의 기승술 때문 믿고 아마 그랬던지 어쨌든 하여튼간 선입권에 나와가지고 라스트에서 발이 높은 습보를 했고 그러니까 뭐야 그냥 제가 누차 이제 예를 들면 때린 데다가 또 때리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못 때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동 기수는 이 발 높은 걸 갖다가 줄이는 방법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발 높은 거를 낮춰주는 건 뭐냐면 조교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높은 말을 갖다 팍 몰아가면서 세게 때리면 더 허우적거린다고. 더 힘만 써요 조교 때. 근데 그 힘을 조교 때부터 안배를 해주고 실전에 들어가서도 힘 안배를 해서 타는 거죠. 오늘 1번 게이트입니다. 발 높은 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발 높은 흠이 있지만 요즘엔 이걸 조교의 패턴을 바꿨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3착을 2번씩이나 올 수 있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3주예요? 2주예요? 2주 만에 출전하면서 조교 깎으로 속보 한 바퀴 간 다음에 일로 다시 돌아서 구보를 살짝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어떤 흠이 있습니다. 발 꺾는 흠이 있지만은 그걸 최대한 줄여줬고 1번 게이트고 힘을 남겼기 때문에 그 흠을 오늘은 극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비까지 왔고 내친김에 선행도 그러니까 선행을 가려고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지금 1400m인데 선행을 내가 갈 수 있어요. 얘가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와서 선행을 가려고 그럴 때 같이 나가면 안 되죠. 그동안 얘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조교나 경주를 탄 게 있기 전개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욕심부리고 선행 가면 문세영 기수가 타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까지는 타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일단 가장 안정적인 게 천지성공이고요. 자, 이 천지성공이 만약에 선행을 간다 그러면은 일단 뭐 서량마들은 조금 불편해지죠. 불편해집니다. 자, 2번 벨라로라인데 얘는 안쪽으로 기대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짝다리 그러니까 제가 유추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걸음걸이를 보면은 자꾸 왼발만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편하겠죠. 왼발만 쓰기. 오른발을 쓰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발을 쓰면서 안으로 기대요. 내측 사행을 한다고요. 근데 2번 게이트 뭐 조건은 좋습니다만은 얘를 지금 그러니까 1번이 선행을 가고 2번이 뒤따라 간다. 그러면 얘를 바깥에서 넘어갈 수 있는 마필은 뭐 합작품이라든가 뭐 이런 마필 로켓킹이라든가. 근데 여기서 합작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아르고스을 간신히 이겼어요. 물론 그날은 54kg였었고 오늘 51kg 맞죠? 그러니까 조금 더 치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자세가 높은 마필이죠. 초음볼트 그렇고 자 로켓킨입니다. 이번 이경주에서는 인기권의 1번 그 다음에 9번 2번 이런 순서로대로 되지 않을까요? 또 있나요? 4번이 있군요. 여기 4번이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인기권이 좀 형성이 될 텐데 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천지성공이 선행을 간다. 빨리 못 끌고 가요. 예를 들어서 2번이 넘어간다. 그럼 2번은 더 불편해요. 더 불편합니다. 그럼 이 경주 자체가 1번이 선행을 가서 이 페이스를 이끈다면 경주를 끌어낸다면 취입이 된다는 얘기죠. 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주 자체가 1번이 선행을 갔을 때는 누구죠? 천지성공이 선행을 갔을 때는 경주가 느린데 그러면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 딱 하나 있죠. 10번 미래번쩍입니다. 이쪽 조금 불안하죠. 너무 1400이 제가 딱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어울리더라고요. 일단 근데 언젠가 한번 1번 달았을 때요. 그때 한번 제가 추천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10번을 달았고 1번이 선행을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무리가 여기 있다면 아마 이만큼은 사정권 안에 들 거라는 얘기죠. 사정권 안에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을 다 이렇게 좀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걔네들이 라스트에 와서 걸음이 조금씩 무뎌질 거거든요. 근데 이 경주에서 가장 그 미래번쩍이 취입력은 좋아요. 그러니까 취입을 좀 뭐 제가 뭐 제 어떤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다 김영군 기수의 51kg고요. 왜 그게 제가 현혹 제가 이 마필을 지금 추천드리는 이유는 능력은 사실 없어요. 이 경주에서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은 없는데
그러니까 저 말이 또 왜 이렇게 눈에 띄지 한 보니까 나중에 와서 출마표 보시면 수영 조교를 해놔가지고 지금 이 수영 조교를 하면은 외적인 활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또 제가 지금 현혹되는 것 같은데 요 컨디션 체크를 일단 하십시오. 조건은 다 좋아졌어요. 예? 아까 말씀을 드렸던 흐름도 얘한테 맞고 외곽 게이트 있고 1번 게이트는 돌아 나와야 되니까 못 따라가면 불리하잖아요. 10번 게이트는 외곽으로 조금만 무리해서 가더라도 라트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추임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올라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켓킨이요? 로켓킨 이게 지금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싶어요. 말이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데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빼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좀 지난번에 1400m에서 은하철마를 이길 때 조금 이기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그 로켓킨에게 조금 피곤이 누적이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입니다. 조교를 조금 약하게 했어요. 물론 뭐 그렇게 약한 건 아닌데 적당히 강도를 높였습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 강도를 낮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예시장에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7경 좋습니다.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도 마찬가지죠. 자, 1번 플라이비 파크요. 이 마피는 그동안 이렇게 뛰는 걸 보니까 결정타가 없어요. 뭐 1700에서 1번 게이트 뭐 선행 여지는 있습니다. 그게 하나 지금 걸리긴 하는데 지금까지 뛴 걸음을 보면 그거 빼놓고는 선행의 유리함을 빼놓고는 지금까지 뛴 걸음을 보면 능력상은 조금 떨어지는 마필이 프라이빗 파크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일단 개를 빼놓고 나면 남는 게 자 3번, 5번, 그 다음에 7번. 여기 복병이 8번이에요. 이게 말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무리 제가 복귀를 해도 이건 어저께 했어요. 제가 목요일날 조교 보고 말이 좋아진 게 맞구나 싶어서 이 경주가 이제 이미 출전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더니 좀 사이즈는 약한데 말만 좋아졌다고 되는 건 아니죠. 여기 11번이 있죠. 일단 복병마다라는 것만 좀 그러니까 말이 좋아졌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뭐 정말 예시장 가서 뒤집어졌다면 모를까. 자, 이렇게 지금 5마리로 지금 나오는 경주인데, 자, 5번 천지성공, 11번 조계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어제 우리 저기 예상가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1700을 얘가 3번을 뛰었답니다. 3번을 뛰었는데 전부 다 그 기록이 53초로 9로 똑같대요. 한 번은 보니까는 그 뭐죠? 3F 활용 타임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근데 3번 다 53초 9를 뛰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계산 같은 경우는 물론 김영근 기수가 이제 기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르겠죠. 조금 다른데 제가 이 마필은 충분히 옛날에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발을 좀 꺾어서 쓰는 마필, 이 발 꺾는 마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뭐 한 5가지밖에 안 될걸요. 조금 더 세밀하게 한다면 뭐 한 10가지 정도 말의 어떤 습성 그 10가지 정도만 잘 기억해 하시면 순간순간 대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없어요? 결정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터한테는 뭐 3복, 그러니까 복승식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필요가 없는 마필이에요. 따라다니는 마필이라 그러죠. 많이 있어요. 이런 마필을 보면은 제가 뭐 옛날에 예를 많이 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얘를 좀 빼고 나면 그다음에 5번 천지성공이죠. 지난번에 1700m를 어떻게 탔어요? 선입 외곽에서 정말 박우른 기수가 보니까 스타트부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돌아서 나와요. 그만큼 힘을 안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매번 주구장창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힘 안배, 힘 안배.
근데 이게 물론 박오른 기수 정도면 똑같이 탈 수 있죠. 똑같이 탈 수 있는데 안쪽 게이트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선이 외곽에서 좀 경주를 펼쳤는데, 그리고 또 하나 얘는 기록이 조금 이 걸음밖에 없어요. 그냥 정말 그야말로 얘는 최대한 힘 한 배를 해서 온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니까 라스트에서 힘을 다 끌어낸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기는 게 누구죠? 문세영 기수의 뭐예요? 이거 어디 갔지? 예, 자진몰이에요. 자진몰이. 제가 그날도 뭐 자진몰이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뭐 좀 빼면 남는 게 3번, 7번, 9번이죠. 근데 3번, 7번, 9번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마필은 제가 뭐 기억하실 분들은 하실 겁니다. 이 3번 럭키 미스터는 제가 단거리에서 몇 번 여러분들 추천드렸어요. 딱 하나 흠이라면은 뒤를 벌리고 뛰는 마필이죠. 이런 마필들을 어떻게 타는 방법 말씀을 드렸죠. 힘한 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뒤를 벌리고 뛰기 때문에 그 뒤를 모아주는 방법은 제어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게 힘한 배예요. 근데 그동안 이 직선이 긴 거리에서 매번 기수가 알게 모르게 쫓아가다 보니까는 이게 이 여파가 직선에서 나타난 겁니다. 데미지가 나타나가지고 올라올 듯 말 듯 못 올라오잖아요. 어떤 날 잘 참은 날 조금 올라오면 13초 5, 13초 7, 이 정도예요. 예. 근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뭐 쌈박하게 올라오진 않았어요. 13초 5. 지하주 기수가 얼마나 잘 탔습니까? 깡바닥에 있었어요. 지하주 기수 말 타는 거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열이면 8, 9은 다 그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김초록 지금 기수가 바뀌었는데 그렇게만 타주면 오는 마필이에요. 센 마필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거리에서 자꾸 추천드렸다는 것이 이 마필의 어떤 체형입니다. 이거 뒤 벌리는 것만 아니었으면 뛰겠다 싶었던 마필인데 그거를 거리를 늘려서 힘 한 배를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뽑아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가 손오공입니다. 제가 이거 또 안 갖고 들어왔네. 여러분들 국제명품인가요? 이게 똑같은 케이스예요. 손야공하고 국제명품. 둘이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것도 한 500km 나가죠. 얘도 한 495km, 500km 나가는데 거의 흡사한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왼쪽 뒤를 조금 부자연스럽게 파행이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게.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오른쪽 뒷다리가 정상적인 보형을 한다면 왼쪽 뒷다리가 조금 뭐 개파성이라든가 약간 오른쪽 다리는 정상적으로 들어가는데 왼쪽 뒷다리가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좀 초반에 1300, 1400에서 몰고 따라갔을 때 임기훈 기수가 몰고 따라갔을 때 국제명품 같은 경우 라스트에 기대고 못 올라오고 고개 쳐들고 삐딱하게 뛰지 않습니까? 근데 1700 가가지고는 똑바로 뛰지 않습니까? 입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이 요 근래 5착 이내로 빠진 적이 없어요. 그 마필, 그 국제명품이란 마필. 근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좀 하나 틀린 게 그 17조 마방 같은 경우는 임기현 기수가 가가지고 이 마필이 국제명품을 제가 외곽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성과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놈의 왼쪽 뒷다리가 이게 좀 고쳐진 다음에 뛰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조금 나아졌다 그랬죠. 제가 나아지면서 지금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뛸 겁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아마 이 조교사도 아주 처음에는 조금 좀 애를 많이 태웠던 마필인 것 같아요. 뭐 속된 말로 이제 제 생각인데 제가 이제 가미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렇게 생겨서 안 뛰면 안 되지 않느냐 뭐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근데 이마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반대입니다. 자, 국제명품은 외곽에다 대놓고 조교를 했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손오공은 맨날 펜스에다 대놓고 했어요. 왜? 기대기 때문에 내측으로 사행을 하기 때문에 똑바로 뛰라고. 그럼 제가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럼 실전에 가서도 펜스를 타고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안 돼요. 앞에서 누가 선행 가는 말이 안 비켜주면 그 말을 돌아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말하고 기수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는 내주로를 관리사가 뭐 막말로 얘기해서 이 가운데를 뛰어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자꾸 요만큼 오면 힘드니까 기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조교자가 자꾸 땡기려고 한다고요.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 그 어떤 액션이 없어요. 조교자가 액션이 없는데도 중간에 잘 뛰어다녀요. 그러면 그만큼 아까 말씀을 드리는 왼쪽 뒷다리가 좋아졌다. 그렇게 유출한 거예요. 왼쪽 뒷다리가 좋아지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뒷다리, 왼쪽 뒷다리가 똑같은 힘을 좀 더 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난번 뛰는 것도 보니까 조금 기대려고 하니까 박병현 교수가 왼쪽 채찍을 미리 서둘러서 이제 꺼내서 때렸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런 건 좋은 거예요. 미리 혹시라도 여태까지 자기가 타봤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건데 이번에 조금 덜 들어가면 더 뛰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9번 은빛 바다입니다. 52kg의 부담 중량인데 이제 그것도 걸리지만 그것도 얘한테 유리하지만 이게 예전에 처음에 그 누구죠? 그 김혜선 기수가 제가 첫 데뷔전인가 두 번째 경중대회에서 유연한 마필입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힘이 안 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1700에서 얘가 착순을 끌어올린 이유가 뭐예요? 힘 한 배요, 힘 한 배. 이겁니다. 지난번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나오자마자 붙들어요. 힘 한 배요. 뒤에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뛰는 거예요. 힘 한 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수의 어떤 쟤는 이렇게 탈 것이다 라는 거를 예측을 하는 건데 그게 빗나가면 다 빗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경주는 3번, 7번 손오공, 9번 은빛바다 이렇게 세 마필을 좀 좁혀서 공략을 해볼 수 있다. 근데 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체크는 꼭 하십시오. 자, 8경주였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지금 1군인데 이 참마가라는 충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경주는 좀 배당의 메리트 조금 떨어질 겁니다. 워낙 충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참마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뭐 현혹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지금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말이 뛰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표현이 조금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참말에는 마필 그 14조의 나봄캐슬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이번 주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5군 마필이죠. 4군 마필입니다. 이게 국산 4군 마필인데 월요일에 여기서 동반 스포를 했어요. 근데 얘를 못 이겨요. 얘가 얘를 못 이겨요.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 마필은 보면은 조교 때 혼자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제가 그거 말씀을 드렸죠. 평보, 속보, 구보, 숫보. 말의 보법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습보는 뭐예요? 그러니까 습보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빠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많은데 자 평보, 속보, 구보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두 가지가 또 있죠. 경속보, 신장 속보. 여기도 마찬가지죠. 단축구보, 신장구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구보라는 보법은 없어요. 그냥 조교자들이 그냥 조교부 관찰하는 사람들이 표현하기 쉽게 만들어낸 건데 책에는 없는 보법이 강구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축구보, 신장구보 이렇게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잘못 판단하는 게 뭐냐면 신장구보하고 이 숫보하고 이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신장구보는 그러니까 박자가 세 박자입니다. 세 박자. 근데 숫보는 한 박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게 다른 거예요. 이 구보하고 숫보하고 요게 좀 다른 건데 자꾸 뭐 그냥 조기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금 빨리 뛰어가면 강구보. 그러니까 키로수로 해요. 자기네들 눈이 키로수에 무슨 스피드건입니까? 키로수를 잴 수 있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법이 그렇게 맞아줘야 신장구보다 숫보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하는 건데 자꾸 그냥 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분마리 신장구보 가는 건 구보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또 1군마리 가면은 조금 빠르면 저건 뭐 신장구보, 강구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요 두 가지를 갖고 두 가지를 좀 헷갈려 하는데 이 참말에는 마필은 이 습보의 탄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신장 구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 박자로 뜁니다. 세 박자 뛰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쪽으로 뛴다면 자 왼쪽 앞다리, 오른쪽 앞다리, 왼쪽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오른쪽 앞다리가 먼저 떨어지면 우구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왼쪽 앞다리하고 오른쪽 뒷다리가 이게 두 박자. 이게 동시에 땅에 떨어져요. 그 다음에 요게 세 번째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전에 말씀드리신 들으신 분들은 좀 아니 제가 또 딴 얘기하네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돕게 되래요. 우선은 기본은 원래 우구보를 할 때는 왼쪽 뒷다리가 1번입니다. 차고 뜨는 거기 때문에 왼쪽 뒷다리가 차줘요. 여러분들 제가 그 발주단에 있을 때 말들 잘 보시라고 깨구리가 주저앉았다 점프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이 사지동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1번은 이거예요. 근데 얘가 땅에서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우구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자구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뒷다리부터 먼저 떨어지니까 차주는 거니까. 그럼 1번이 얘가 차면 이 발하고 이 발하고 동시에 땅에 떨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른쪽 발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우구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박자예요. 이게 조금 그러니까 구보입니다. 이게 조금 속도가 빠르면 신장구보예요.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조금 다시 이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습보는 뭐냐면은 이렇게 발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왼발, 오른발,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가 있으면 자 아까랑 똑같아요. 이게 딱 땅에서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다리가 땅에서 점프를 해요. 이 앞에 그러니까 오른쪽 뒷다리, 왼쪽 앞다리, 오른쪽 앞다리가 얘가 왼쪽 뒷다리가 먼저 추진을 하면 딱 하면 하늘로 날르지 않습니까? 공중으로 뜨면 얘네 세 발이 동시에 다 떠요. 그러면서 땅에 떨어지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오른쪽 뒷다리 2번, 3번, 4번, 그러니까 1번이죠. 그러니까 한 발씩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얘 네 다리가 딱 다 모아졌을 때, 쫙 펴졌을 때가 아니라 쫙 모아졌을 때 네 다리가 땅에서 다 뜹니다. 이게 습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왼쪽 뒷다리가 먼저 떨어지고 오른쪽 뒷다리 떨어지고 왼쪽 앞다리 떨어지고 오른쪽 앞발 떨어지고 이게 우습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기 때문에 표시할 때 우습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가 오른쪽 뒷다리가 먼저 차면 왼쪽 앞다리가 제일 마지막에 떨어져요. 땅에서. 그리고 모아졌을 때 채찍질하면 쫙 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네 다리가 다 땅에 딱 공중에 모아질 때 공중에 떠 있어요. 네 다리가 전부 다. 이게 구보하고 신장 구보하고 습보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딴 얘기가 좀 갔는데 자, 근데 이 참마는 그 한 박자로 뛰질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왜냐하면 얘는 아무리 체근을 해도 이 신장 구보밖에 속도가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뛰려고 해요. 근데 나범 캐슬이랑 딱 뛸 때도 그날 한번 조금 습보처럼 뛰었는데 혼자 갈 때는 이 신장 구보 정도밖에 안 돼요. 전혀 딱 그러면서도 실전에 가서 뛰는 마필이에요. 저는 그 전 말고 전전인가요? 전전이죠? 예, 동수가 탔을 때 인기 1위였을 때 제가 말 너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번에 좀 회복을 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하다 그랬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하고도 뛰는 컨디션이 나쁜데도 뛰기 때문에 머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네요. 얘를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자 3번 이제 참마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서 그렇고요. 자 이 참마가 축이면 여기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누가 선행을 가느냐죠. 킹크리켓이냐 리틀 브라운이냐. 근데 얘가 좀 위치는 좋은데 고개가 높고요. 얘는 선행을 실패하면 조금 불편하게 뛰는 마필이죠. 여태까지 선행을 안 가고는 걸음이 조금씩 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고개도 높고 컨디션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얘가 어떻게 나오느냐예요. 선행을 가느냐 마느냐. 갈 것 같아요? 얘는 선행 가면 이렇게 딱 끝나요. 이렇게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얘가 선행을 갔을 때는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얘도 못 오면서 얘를 죽여요.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죠. 그러면 뒤에서 날아오는 마필이 누구냐? 여러분들 10번 이 시티스타 같죠? 이 시티스타가 제가 1400 뛸 때하고 1800 한 번 뛰었을 겁니다. 문세영 기술도. 이거는 이제 몇 개 뛰었으니까 제가 몇 번을 뽑고 이거는 한 번밖에 안 뛰었는데 얘가 라스트가 없어요. 왜 없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제가 지난주에 뭐 하나 설명드렸었는데 몸통이 가늘고 길어요. 누구죠? 시티스타가 보면 거세만 돼도 불구하고 몸통이 상당히 얇고 체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체장이 긴 말 뭐라 그랬죠? 지구력이 조금 없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도 어떤 이 단점을 커버해주는 그런 전개면 되긴 되는데 그렇게까지 조금 타겠어요? 좀 그게 좀 그렇고요. 그래서 날라오는 마필이 누구예요? 8번 매직탑하고 골드 마운틴입니다. 얘는 고개가 높고 얘는 지금 말이 좋아졌는데 제가 이 8번 매직탑은 뭐라 그랬어요? 1군에서 사이즈상 한 수 아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이즈상 한 수 아래인데 이 경주 자체가 참마가 지금 강한 상대들랑 안 뛰어봤기 때문에 얘의 능력을 가늠하지 못해요. 그냥 유추하는 거죠. 더 뛸 것이다라고. 그러면 얘를 빼놓고 얘기를 하면은 이 경주에서는 더 센 마필이 없어요. 1군 센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 매직탑의 어떤 훈련 성과, 지금까지 뛴 강자 틈에서 보여준 능력, 그 정도만 갖고 있어도 여기서 날라올 수 있다. 이것도 누가 타죠? 예, 현종이가 타고 56km면은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날라올 겁니다. 됐나요? 예. 이건 뭐 선행 실패 여부, 실패를 했을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날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1일 4월 1일 오늘은 3월 31일이니까 만우절은 아니죠. 예, 만우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고요. 일단 제가 보는 흐름이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예, 이제 봄이 오는데 여러분들 마음에도 좀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